10. 자폐성 장애 및 정서행동 장애 교육행동 지원. 이번 시간에는 교육 지원, 행동 지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교육 지원. 의사소통은 음성으로 어휘를 표현하거나 손, 그림, 사진을 활용한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지원은 자녀의 몸짓, 표정, 발성 등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지, 얼굴을 찡그리는지, 특정한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등에 주목하고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말을 보완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거나 말 대신에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 이외의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포함합니다. AAC는 그림이나 사진, 글자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자녀가 현재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흥미, 요구, 생활 연령에 맞추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하므로 음성 언어를 촉진할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앱으로는 나의 AAC 아동과 나의 AAC 일반이 있습니다. NC소프트 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앱으로 의사소통판으로 대화하며 별도로 저장된 의사소통판을 클라우드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시간 흐름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보조기기에는 조음 및 발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AAC 기기인 마이토키 스마트와 최신 IT 솔루션을 기반으로 휴대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의사소통 단말기인 보이스탭, 언어 표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스마트 기술 기반 의사소통 보조기기인 OK톡톡 에듀패드, 그리고 단어를 그림과 함께 저장하여 필요한 단어를 찾아 누르면 음성이 지원되는 보조기기인 키즈 보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체는 자폐성 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필요를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팩스는 자녀가 선호하는 사물을 사용하여 강화제로 사용한 사물을 교환하는 방법을 알게 함으로써 자녀의 자발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본 개념인 교환 개념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팩스는 자폐성 장애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들이 손쉽게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앞서 소개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그림과 사진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선호하는 물건이나 활동의 그림카드나 사진을 의사소통판에 붙이도록 합니다. 보호자는 그 그림을 보고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판에 붙이는 그림이나 사진은 자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스의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는 물리적 교환의 단계입니다. 앞에 놓인 그림카드를 보호자에게 건네주고 좋아하는 선호물과 교환합니다. 그림과 선호물의 교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의 뒤에서 동작을 도와주는 촉진자가 필요하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카드를 고르면 즉시 선호물과 교환해줍니다. 2단계는 일반화 단계로 그림 카드를 가진 자녀와 선호물을 가진 보호자가 점점 거리를 두고 앉아 1단계에서 배운 교환을 지속합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확한 카드를 고르면 즉시 선호물과 교환해줍니다. 3단계는 그림카드 변별의 단계로 2개 이상의 그림카드 중 자녀가 좋아하는 카드를 고르는 연습을 합니다. 선호물의 그림카드와 비선호물의 그림카드 중 선호물의 그림카드를 고르는 연습부터 시작하며 변별해야 하는 그림카드의 수를 점차 늘려갑니다. 4단계에서는 문장띠 교환의 단계로 문장띠에 선호물 카드와 주세요 카드를 붙여서 교환합니다. 문장띠를 교환할 때 언어적 칭찬과 함께 문장띠를 돌려주고 그 문장을 읽어줍니다. 5단계는 요구하기 단계입니다. 보호자가 뭐 필요해?
라고 물으면 팩스 사용을 유도합니다. 자녀는 그림카드를 이어 붙여서 선호물 주세요라는 문장띠를 완성하고 이후 문장띠와 선호물을 교환합니다. 6단계는 언급하기 단계로 보호자가 뭐가 보이니? 뭐가 들리니? 라고 물으며 팩스 사용을 유도하면 자녀는 그림카드를 이어 붙여서 보여요, 들려요 라는 문장띠를 완성합니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이며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사회적 기술 지도를 위해서는 실제 일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 등의 시각적 자료를 보여주면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수시로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회적 기술 지도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주변인이 자녀에게 일관된 태도와 방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경우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 자녀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보 미리 주기는 갑작스러운 일과표의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어려움을 느끼는 자녀에게 앞으로의 일정이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앞으로의 일정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이 표현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보 미리 주기에 대한 단서는 언어 사용 외에도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구체물, 사진, 스케줄표 등을 자녀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활동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면 자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자녀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동물, 인물, 캐릭터 등의 그림과 함께 간략한 행동 수행을 적은 작은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이야기란 사회인지적 전략 중 하나로 다양한 문장 형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재 방법입니다. 다만 문제 행동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자녀를 진정시키면서 상황에 대해 이해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자녀에게 맞춤형 이야기로 만들어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알려주는 예방법입니다.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교 후에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 가정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학습과 놀이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학습과 놀이 활동을 할 때는 자녀가 선호하는 자료를 선택해주세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일정이 적절해야 합니다. 교육 활동을 일찍 마치는 날이나 방과 후 학교 혹은 치료 교육이 없는 날 등의 교육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둘째로 시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카드, 캐릭터, 책 등의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하여 활용하고 복잡한 장식이 없는 심플한 자료나 동물, 캐릭터, 사물, 음성이 들리는 책 등으로 준비합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교수를 제공합니다. 자녀와 처음 놀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3분간 놀이 활동을 하고 5분간 쉬고 1분이 늘어난 4분간 놀이 활동을 하고 쉬는 시간은 1분을 줄여 4분간 쉬는 방법으로 자녀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놀이 활동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길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야 장기간 지속적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치료란 단순하고 정갈하게 구성되어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물리적 환경의 구조화가 필요한데요.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학습과 놀이 활동을 위해서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커튼이나 옮기기가 가벼운 작은 책상, 거실의 매트나 카페트 등으로 놀이를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는 장소임을 구분하여 활동하세요. 다음으로 감각적 요구 조절 활동을 해보세요. 오감놀이 형태의 촉각을 사용하는 놀이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데
자녀와 함께 신문지를 찢고 구겨서 밀가루 풀로 신문지를 적신 후에 손으로 주무르기를 하면 오이 모양, 고구마 모양, 고추 모양, 공 모양, 연필 모양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지로 만든 모양의 풀을 말린 후 색깔 한지를 붙이면 야채와 채소, 사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신문지가 여러 모양으로 변하는 과정은 자녀의 시각이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감각적 요구를 촉진시키는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를 촉진시키세요. 이는 자녀에게 참여를 적극 권장하라라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참여를 하도록 모델링, 기다려주기가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는 개별 시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는 행동주의나 응용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수 전략으로 특정 행동을 습득시키거나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표 기술을 작은 하위 기술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기술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사람이 일관되게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자녀들이 과제 분석으로서 중요하고 복잡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들을 위한 교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화물을 사용할 때에는 강화물을 선택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카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나 노래 듣기, 태블릿 PC 등 자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강화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에는 토큰 기법과 행동계약서가 있는데요. 토큰은 직접적인 강화는 아니지만 자녀가 선호하는 강화와 맞바꿀 수 있는 토큰을 모으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선호도가 높은 활동이나 사물에는 토큰 수를 많이 책정하여 자녀가 원하는 활동, 원하는 사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큰을 모으기 위해 긍정적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행동계약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자녀가 부모나 교사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꾸준히 자신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자녀에게 강한 동기를 형성시키고 자기관리의 개념을 일깨워줄 수 있습니다. 치료 지원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언어치료는 조음, 발성, 수용언어, 표현언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좀 더 원만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언어 지도를 할 때는 말도 중요하지만 몸짓, 표정, 수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각통합치료는 감각을 조직화하고 일상생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신체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학적 과정으로 고유, 전정 감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멀리 뛰기, 트램펄린 활동, 스프링 균형 잡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손으로 축구하기, 땅콩볼을 활용한 활동, 네발기기 활동, 등산하기, 미끄럼틀 활동, 매트놀이, 터널 기기 활동, 몸을 활용한 볼링 게임, 발을 활용하여 농구공 옮기기 활동, 발로 하는 공놀이, 모래주머니 던지기, 구름사다리 활동, 그네 타기, 물건 옮기기, 낚시놀이, 물총놀이, 풀이나 크림 등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요리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부모 자녀 간의 공감, 즐거움, 도움을 제공해 주므로 관계와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치료사와 장애 자녀의 신뢰관계가 아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을 생각해서 어머니와 자녀가 눈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및 미술 치료는 특히 말로써 감정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로 음악 또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표현하거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업치료에는 자녀에게 의미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활동이 포함되는데요. 작업활동을 통해 자녀의 작업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감각훈련, 활동훈련,
일상생활 훈련, 인지재활 훈련, 기능재활 훈련 등이 있습니다. 특수체육은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어 건전한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고 정서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자폐성 장애 및 정서 행동장애 자녀 중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룹 활동을 어려워하거나 신체 활동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체육을 통해 규칙을 이해하고 운동 기능을 습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행동 지원. 응용행동 분석은 인간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응용학문으로 자폐성 장애 및 정서 행동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과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효과가 검증된 과학적인 지도 방법입니다. 응용행동 분석에 기초한 행동 지원은 행동 정의하기, 행동의 원인 찾기, 부적응 행동 예방 및 지도하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행동 정의하기는 부모님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지도하고자 부적응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먼저 지도할 부적응 행동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신체적으로 위협적이고 위험한 행동 등을 고려하여 파괴 행동, 방해 행동, 분산 행동 순으로 부적응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행동 정의하기는 목표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며 분명한 용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부모가 관찰하는 행동에 포함되는 행동과 포함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하죠.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을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하려면 높은 가구 위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의 원인 찾기입니다. 우선 기능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응용행동 분석에서 말하는 기능평가는 자녀가 왜 부적응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보이는 부적응 행동의 원인에는 요구, 관심, 과제 회피, 자기 자극, 신체적 상태 등이 있습니다. 간접평가 방법으로는 간단한 검사나 질문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관찰 방법으로는 ABC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ABC 관찰 기록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행동의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ABC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고 작성한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행동의 원인을 찾습니다. ABC 관찰 기록지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부적응 행동을 목표 행동으로 기록하고 ABC 관찰 기록지는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둡니다. 자녀를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관찰 기록지를 보며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기능평가 용도로 개발된 설문지 중에서 행동 특성에 대한 설문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QABF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간단하게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점수가 높은 유형일수록 부적응 행동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 특성에 대한 설문지는 다음의 순서로 작성하는데요. 대상 행동 선정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 중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 행동을 대상 행동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각 문항을 읽고 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QABF 점수표를 작성합니다. QABF 점수표에 2번에서 작성한 설문지의 점수를 1번부터 25번까지 기록하고 QABF 점수표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QABF 점수표의 합계를 계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예시에서는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과제 회피 및 요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능평가로 자녀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행동을 예측한 문장을 기반으로 하여 자녀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체 행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행동 예측을 통한 대체 행동 지도 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철수는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을 먼저 씻으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냅니다. 이는 바로 부적응 행동이죠. 철수는 혼자서 손을 씻는 것을 회피하고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엄마는 철수의 손을 물티슈로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인이 파악됩니다. 철수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면 엄마가 와서 물티슈로 손을 닦아주고 앞으로도 손을 씻기 싫은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것이라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지 않고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표현하도록 대체 행동을 지도합니다. 자폐성 장애 및 정서 행동장애 자녀들은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요구나 감정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감정 조절도 어렵고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적응 행동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인 중재와 더불어 가족 구성들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적응 행동을 중재하는 방법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행사건과 반응, 후속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 중재 방법은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선행사건을 수정하거나 제거하여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규칙과 절차 지도하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 제공하기, 물리적 환경 수정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면서 장난감을 보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조르고 결국 엄마에게 혼이 나는 상황을 중재하면 장난감 코너를 지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선행사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응 행동도 없게 되고 후속 결과도 변하게 됩니다. 후속 결과 중재는 후속 결과를 중재하여 부적응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바람직한 대체 행동을 강화하여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벌을 사용하여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은 부적응 행동과 동등한 의도를 가진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서 지도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며 벌을 사용하여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특정한 행동이 발생할 때 일정량의 강화제를 제거하는 방법과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강화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타임아웃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 행동 강화의 예를 살펴보면 엄마가 손을 씻으라고 하자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결국 엄마에게 혼이 나고 손을 씻는 상황에서 대체 행동으로 중재한 후 엄마, 손 씻는 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혼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을 일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적응 행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주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부적응 행동이 심각하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감소시키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동 지원 계획이 적용되거나 부적응 행동이 감소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부적응 행동이 악화할 수 있으며 어린 자녀나 기능 수준이 낮은 자녀에게는 반응을 보다 일관적이며 즉각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양육자 등 자녀를 직접 돌보는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부적응 행동의 감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말을 보완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거나 말 대신에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는 적절한 교육 일정, 시각 자료 활용, 체계적인 교수 제공, 물리적 환경의 구조화, 감각적 요구 조절, 참여 촉진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은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어린 자녀나 기능 수준이 낮은 자녀에게는 반응을 보다 일관적이며 즉각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